영화 이야기한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200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드디어 168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장인영 기자님, 서빈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160화네요. 네. 야, 이렇게 저번에 150화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160화가 되었고 사실 이제 6월도 중순 이제 말 되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잘 주무세요? 밤 열대가 벌써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있던데.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제습 켜놓고 자요. 벌써 이러면은 진짜 무섭네요. 이제 4월달부터 덥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7월 8월 때면은 한 40도 찍지 않을까 한번? 서울에서 그러니까 40도 뭐 한번 어디 찍지 않을까 나가기가. 생각이 들고. 무서워요. 돌아다니기가. 네, 그래서 점심에 그 오후 시사회 보러 갈 때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나가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 시간대. 오후 2시 4시 시사회니까 네, 그냥 저녁에 나중에 개봉하고 저녁에 볼까 나 혼자. 맞아. 저녁에 개봉하고 나 혼자 보는 갈 게 때도 더운데 나올 때 더 더워. 막 그래갖고 막 차라리 저녁에 개봉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밤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간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더워가지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쓰러지겠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근데 한국 영화는 이제 창고를 열으셨어요. 이제 그 배급사분들이 창고 대방출? 네, 진짜. 창고를 대방출해가지고 6월달 되면서 갑자기 한국 영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재고 털어야죠. 그쵸. 빨리 털어야지 이게 맞는 것 그리고 같아요. 새로운 거 빨리 해야죠. 어느 세월까지 이걸 가지고 있겠어. 그렇죠. 빨리 어디든 극장을 하든 OTT를 하든 빨리 그러니까 해야죠. 극장을 해야지 OTT를 풀어가니까. 아니면 직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뭔가 맞아요. 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그 최초의 주자가 이제 5월 말에 개봉했었던 설계자부터 시작해서 설계자.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또 그렇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설계자가 IPTV로 이제 최근에 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왔어요. 금방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안타까웠어요. 영화 보면서 저희 설계자 그때 얘기를 여기서는 YCU에서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정규 에피소드에서는 설계자 보면서 이거를 저희가 댓글 부대를 했었잖아요. 그쵸. 댓글 부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결이 달라요. 감독님이 그거 설정할 줄 모르더라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것도 아쉽고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개봉한 게 원더랜드. 그거 진짜 오래된 거 진짜. 묵은지. 네, 심지어 군대를 제대하셨어. 그 사이에 박보검 배우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 사이에. 야, 그 시간 동안 아무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이게 대중과의 접점이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하고 싶 영화로 가지 말는 게 낫겠다. 이 많은 자본을 투입할 정도로 내용이 맞아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CG 후반 작업이랑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거기 많이 들어갔고 개런티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개런티랑 많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랑 이제 지금은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스타캐스팅의 마지막 단 끝물이어서 하거든요. 그러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2010년대 스타캐스팅 시스템의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원더랜드는 이게 AI를 그리고 이제 또 4년 사이에 너무 달라졌죠. AI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심지어 그 최근에 이제 챗GPT 거기 만든 데서 이제 그녀 그 버전을 그대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판인데 맞아요. 저는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는 월에 한 몇만 원 받아도 할 것 같아. 만약에 서비스 정식으로 시행하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월에 몇만 원 정도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녀가 진짜 세대를 상당히 많이 앞서간 영화다. 그렇죠.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그냥 생각 많이 났어요. 원더랜드 보면서. 저는 안 봤어요.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6월 12일에는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네. 한국 영화. 네네. 이 드라이브가 이제 유튜버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의 유튜브 채널이 780명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가. 아직 저희 YCU가 7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유튜브도 쉽지 않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구독자 조금씩 늘면서 그런 재미 하다가 이제 라이브 중에 한번 욕설 한번 해가지고 빵 뜨고 욕 한번 해야 돼. 어디 가서 실수 한번 욕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좀 많이 거만해진 느낌도 있긴 해. 원래
갑자기 급성장하면은 맞아요. 사람이라는 마음이 맞아요. 아, 그죠, 좀 당연하죠. 거만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처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아, 초심을 그럼요. 맨날 뭐 100만, 300만 유튜버들이 막 초심을 되찾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쉽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좋았다고? 거기까지 네, 쉽지 네, 않은 네. 세계. 네. 네, 막 MCN과의 경쟁, 막 지상파까지 방송까지 와 MCN들 데려오려고 하는 네. 유튜버들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차에 범죄 타고부터 차에 시작인가요? 타고부터 슬슬 이제 거기까지도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주행까지도 오케이. 영화적 허용까지 봤어. 역주행 저는 좀 괜찮았어요. 역주행까지 영화적 허용을 봤는데 결말 가면서 이렇게 할 결말이 아닌데 자세한 거는 스포 풀어 가지고 주간 얘기자 아마 떴을 거예요. 저는 제목 보고 네. 가끔 이제 저희 한국 영화가 외국의 워낙 유명한 영화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거 그거잖아. 예, 그 라이언 라이언 고슬링 나왔던 드라이브가 있던. 그리고 저 옛날 성난황소였죠. 그렇죠. 마동석 주연의 네, 그때도 가져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걸 마틴 노린 스콜세지 건가? 감독. 왜 그럴까? 그래서 마틴 스코세지 감독 영화를 지금 성난항속이 아니라 분노의 주먹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아. 오히려 바꿔버렸어. 본인 맞아요. 이제 아이폰 팔 때 오히려 바꿔버렸어. 성난항속 붙이기 싫어 약간. 왜 그럴까? 근데 그렇긴 하죠. 레이징 불이라는 게 사실은 성난항소라기보다는 분노의 주먹이 오히려 좀 말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직역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영화적으로도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드라이브 박주현 씨가 아마 첫 주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고군분투했는데 안타깝게 됐고 6월 19일은 잠깐 쉬어갔는데 쉬어가는 중인데 무슨 영화가 너무 많이 개봉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독립 영화나 이렇게 그랬나요? 독립 영화가 제가 아는 것만 한 9편 가까이 개봉했어요. 진짜 조만한 영화들이 9편. 그때가 그 독립 영화들이 개봉해야 되는 뭐 마지노선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뭐 카브리올레,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뭐 음. 등등등등등, 뭐 판문점 다큐멘터리 네네. 뭐 또 우리가 맞아요.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 패스한 프렌치 스프도 프렌치 있고 아.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한국 영화가 사실 금요일 날 이제 개봉을 선택을 했어요. 하이제킹. 다시 바꿨습니다. 네. 네. 극장 문화가 사실 금요일로 개봉을 바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왜? 그게 수요일에 개봉을 하게 되면은 주말까지 그 탄력이 붙지 않는데요. 금요일날 개봉을 해야 금요일날 관객수가 확 몰입되면서 금토 자석수를 많이 배정받고 관을 많이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석수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개봉을 하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 수요일날 그 주에 개봉한 하이제킹이랑 이번 주에 개봉한 것들이 주말에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때 하이제킹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하이제킹이 많더라고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다. 왜냐면은 지금은 수요일 날 개봉하면은 주말 시간표가 목요일 금요일쯤에 나와요. 맞아요. 정말 늦는 극장들은 그때 확정. 왜 그런가 하면 예매율 보려고 이제 네. 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아싸리 금요일로 해버리면은 이게 반응을 볼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잘 되는 거면은 그냥 주말에 그냥 잘 된다 싶으면 그걸로 계속 네, 모아서 이제 맞아요. 비교화표로 하니까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금요일 날 첫날 관객이 하이제킹이 99,000명이 나왔습니다. 잘 나온 99,934명. 건가요? 요새 하도 잘 좋아. 모르겠어가지고. 인사이드 아웃 2가 21만 4천 명이 나온 거 보면은 아.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이제킹 어떻게 보셨어요? 하이제킹 제가 시사회 때 못 봐가지고 어제 개봉하자마자 첫날에 챙겨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기대를 낮춰서. 기대 낮출 수도 있고 약간 하정우 배우님이 계속 그런 그 재현했던 역사적 고증을 했던 것들을 계속 많이 해왔던 게 좀 있고 재난 영화를 그쵸. 많이 했어요. 재현 플러스 재난.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지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진구가 악역이다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냥 탑승했는데 제가 굉장히 뭐 돌비 사운드도 아니고 그냥 CGV 저희 동네 작은 데서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음향이 너무 전투기 모는데 막 몰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몰입해가지고 완전 끌려갔다니까요. 진짜요? 지루한 거 하나도 안 보고 시계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저는 꼬꼬무도 안 봐가지고 내용도 몰라. 맞아요,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실화냐고? 이게 어떻게 실화야 막 이래갖고 막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막 맞아요. 자료면 나오는데 저렴한 영상 나오죠. 몰랐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제킹 같은 경우가 저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 비상선언보다. 자꾸 비상선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될 없죠. 수밖에 진짜. 없어요. 비행기 납치, 소재. 어차피 비행기 납치 그거 저도 똑같은 소재가. 거니까. 그게 자꾸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차고도 최소한 여기 승객들은 우리 같이 죽읍시다는 안 해. 최소한.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같이 죽읍시다가 진짜 실화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꾸며낸 이야기고 그거는 플라이트 93 같은 이제 9.11 그쵸. 당시에 이제 맞아요. 죽어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더 큰 재난으로 막아진 걸 막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 아무튼간에 네. 우리가 아무튼간에 이거를 끝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저 비상선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했는지가 내리지 말자고.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비상선 최근에 봤거든요. 네. 저번 주인가 아, 봤는데 맞아. 저는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맞아. 여기 저희는 아마 저는 별 2개까지 떨어졌고. 아 죄송해요. 근데 저는 당시 엄청 재밌게 봤어요. 비행기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만약에 탔는데 거기에 테러범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완전 감정이입해서 울었다니까요. 막. 저는 회항 전까지는 별 5개를 줘도 모자랄 정도의 재미였어요. 회항 전까지. 네. 저는 이제 다 보고 나서도 저는 수작이라 생각을 해서 아.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좀 맞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슈들 네, 때문에. 사실 이게 이 하이제킹도 그렇고 양념을 좀 많이 치려고 해 감독들이 이런 상업 영화에서. 재미가 있을 때.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비상선은 양념을 너무 많이 친 것 같아가지만 그래요? 그게 저는 저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방송에서 막 이 YC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서 회항하지 말고 착륙을 해. 네. 착륙하고 거기서 이제 격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한 편. 아, 그것도 거기서 이제 괜찮지. 벌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송강호 파트를 이제 주면 되니까. 송강호한테 그쵸. 이제 그거를 좀 줘가지고 송강호가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2단계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격리되고 아무튼간에 그 사람도 미국에서는 격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와이에서는 그죠. 격리가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로 서스펜스를 만들어가고.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약이 백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마로 바꿔야 그렇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래서 길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추격하면은 빠른 템포로 추격하면은 나쁘지 않은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회항하려는 결정을 선택하면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의 그 프로토콜까지 봤어 심지어 실제 프로토콜까지 이머전시 그거 비상선언 하잖아요. 심지어 했잖아요 영어로. 맞아요. 했죠. 그럼 무조건 내려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받아주냐? 네.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많긴 했어요. 어떤 맞아요. 재난이 있어도 무조건 받아줘. 테러 비행기여도 안 돼. 그걸 일단 내려줘야 돼. 민항기잖아. 민항기인데 그거를 거부했다? 그건 절대 미국 신뢰가 와장창 깨지는 일이고 저 일본도 신뢰가 와장창 깨진 심지어 자위대가 출동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나오죠. 더 와장창 깨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제킹 시대 그랬어. 하이제킹 시대는 60년대 70년대 초반이니까 또 남북이 완전 이제 뭐 대놓고 이제 북계라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충분히 네. 가능해. 네네. 위협 사격 할 수도 있겠다. 격추도 시킬 수 있겠다. 네네. 근데 이거는 현대잖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유출을 해보면은 감독님을 더 에이트 쇼 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좀 선하신 분이에요. 한진희 되게 감독님. 조용한, 네. 네. 되게 에이트 쇼 되게 과한 장면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래서 되게 만나면은 되게 좀 직선적이거나 좀 강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뭔가 많이 좀 속으로 사그셨겠다. 인류애적인 분이셔가지고 제가 비상선언이 가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았죠. 되게 소갈이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 안 하셨군요. 다행히. 그 비상선언 빗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절대 그거 그 어떤 기자도 말할 꺼내지 수 않았군요. 없어요. 아하. 네, 좀 아픈 기억일 것 같고 저도 힘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근데 비상선언 지금 보니까 4개 반 줬네요. 그때 비행기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하이제킹 좋았어요. 저는 비상선언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예, 이야기 자체도 왜냐면 일단 실화에서 오는 맞아요. 힘이 컸어요. 마지막에 실화였다는 우리나라 게. 역시 이제 설리 같은 기장이 있었고 있구나. 있었기에 우리가 사실 꼬꼬무라는 게 더 이제 유명해져서 꼬꼬무를 이제 먼저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럼 재미 없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네. 꼬꼬무 전혀 몰라가지고. 꼬꼬무를 보신 분들은 좀 솔직히 재미없긴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아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내용을 모르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실 막 이러면서. 꼬꼬무가 있으니까 이제 실화 바탕으로 만드시는 분은 조금 이제 아이디어 찾기가 힘들겠다. 꼬꼬무 먼저 선점할 수도 있겠잖아요. 몇 개 아이템들은. 그럼 이제 더 극적, 네, 그냥 극적이 더 아니라 극적으로 영화적으로 잘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꼬꼬무보다는. 아무튼 뭐 그런 기장의 모습도 그렇고 승객들의 모습도 그렇고 저는 나쁘지 않게 봤고 그럼에도 옛날에 이제 터뷸런스 같은 90년대 이제 많은 비행기 하이제킹 영화들이 나왔고 네. 뭐 하다못해 이제 대통령 해리슨 포드가 대통령으로 나왔던 에어포스원 같은 영화도 있었으니까 네.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간만에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네, 딱 팝콘 영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솔직히 탑건을 너무 많이 의식하셨더라. 그래요? 제트기, 전투기 막 이렇게 하는 오프닝. 거 그 뭐지 탑건인가 막 음악도 탑건 음악이야. 둥둥둥둥. 막 서로 교전하면서 쓰면서 둘이 막 교전하면서 뭐 하나 뭐 멋진 풍경 보여줄게 막 멋진 이러면서 풍경, 뭔가 국뽕 차오르게 네, 국도 한번 나오고 막 보여주고. 거꾸로 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막 그런 거 하고 막
뭐지 막 이렇게 아 이건가? 이 장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래도 하정우 배우님 때문에 보고 싶어가지고 보세요. 이번 주 아마 볼 되게 되게 예정이에요. 의인이 되게 잘 맞는 생각보다 4D도 괜찮아요. 나름 효과가. 4D 재밌을 것 같아요. 네, 4D가 뭐 물도 많이 뿌려주시고. 맞아요. 물 쿵쾅쿵쾅하면 쿵쾅쿵쾅 많이 재밌을 것 하고. 같아요. 왜냐면 비행기 자체니까 쿵쾅쿵쾅할 수밖에 그쵸, 없어. 그쵸. 그냥 우리가 뭘 몰입감 타고 장난 있는 아니야. 느낌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화는 4D가 맞을 수도 있어. 맞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매드맥스도 저도 4D 추천한 이유가 뭐 음. 계속 교통수단에 타고 있잖아요. 맞아요. 교통수단에 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낯이 타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4DX 효과가 어쩌면 이런 영화가 훨씬 날 수도 있다. 근데 약간 서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 네. 안 해도 되고 그냥 네, 이해 안 해도 어지러우면 되니까. 어지러운 대로 그냥 네. 보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요? 네, 아, 멀미나는 대로.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좌석이 없었나 봐요. 좌석이 없었나면 선착순으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야 돼. 막 뛰어요. 오픈런이에요? 네. 진짜 오픈런이야 말 그대로.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오.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대사에 나와요. 이제 저 최수빈 씨가 이제 승무원 하는데. 네, 이제 언제 한대요 좌석 이거 뭐 지정 그러면 곧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그때 잠시를 그게 안 심지어 됐을 때인데. 그때 그랬나 당시에는 담배도 피워. 안에서 담배가 그쵸. 피고 닭도 내리고 타고. 닭도 허용해줬어. 그건 네. 안 내는데 부기장이 허용해준 네, 거죠. 그래 닭은. 거기서 약간 느낌이 왔죠. 이 사람 진짜 인간. 인류애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정우 배우 이 딱 그 원칙도 캐릭터가. 있고. 신념도 있고 멋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초반에 나오는 사건도 실제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두 사건이 겹쳐 있어요. 맞아. 네. 이렇게 병치되면서 나중에 그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6월 26일 날 사실 저희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다 예고편 보고 망할 줄 알았는데 핸섬 가이즈? 네. 네. 6월 26일 날 이제 방송 나왔을 때쯤에 개봉했을 것 같은데 전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코드만 진짜요? 맞으면. 전 맞을 것 같아요, 코드가. 너무 기대 중이에요. 이게 이럴 줄 몰랐어 사실은. 저도. 예고편 보면은 이거 한 10만에서 끝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요즘 분위기면 10만에서 끝날 영화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약간 좀 오래된 영화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저는 인터뷰 때문에 영화를 봐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웃고 정말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극장에서 그렇게 웃어본 적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파묘가 개봉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말 다행인 상황이 이 오컬트라는 붐이 또 일어났어.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복합 장르에 대한 네. 사람들이 그 인식이 뭐 그렇게 막 요즘은 받아줘요. 4년 사이에 많이 넓어졌어요 사람들이. 네. 왜냐면 OTT도 보고 막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오히려 단편적인 거 싫어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근데 드라마면 쭉 드라마고 이런 게 지루해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요즘 장르 사람, 변환을 좋아하는 거. 변주를 원하고. 약간 변주를 원하고 약간 아니면 익숙한데 확실한 거. 둘 중에 하나. 익숙한데 확실한 거 아니면 좀 변주는 거. 나머지는 그냥 클리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이런 클리셰 덩어리가 다 있어. 아까 지금 하이즈킹 흥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클리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심파를 좀 많이 그래도 걷어내서 그것도 좋았던 그나마 것 좀 같아요. 걷어낸 네. 정도가 그 정도인데 아마 그 정도도 싫어하시는 분이 그 있을 거란 정도면 말이죠.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슬픈 음악은 없어요. 완전 뭐 정말 울어 임마라는 그런 거 없어요? 대놓고 울어라는 건 아, 없고요. 다행입니다. 울어라까지 왜냐면 1987 조감독이세요. 1987 조감독님이 울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쵸. 네. 전 핸섬 가이즈는 전 이희준 배우님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너무 좋아요. 전 최근에 그 연극 공연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아. 봤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이런 역할 하신다길래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화요일날 인터뷰 가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연락드릴게요, 제가. 네. 그리고 공승현 씨도 좀 파이널 걸 이미지로 저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이상 조금 더 나아가서 좋았어요. 체중도 8kg 정도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네. 아무튼 박지현 씨도 이제 매번 보던 캐릭터이긴 한데 그래도 감초 같은 역할 잘해주고. 저 이규영 배우님도 기대가. 네. 근데 분량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많지 않대. 되게 좋고. 둘이 이제 콤비니까 저기랑 같이. 박전 배우님이랑. 네. 그래서 이 확실한 거는 요즘 한국 영화 코미디가 좀 많이 어렵다 하는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입소문 많이 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잘 돼야 이제 중급 허리 네. 영화들이 이제 이게 살아나죠. 허리 진영의 영화거든요. 지금 너무 머리랑 이게 꼬리만 있어가지고 손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핸섬 가이즈가 손익이 100만 명쯤이라고 하네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돼. 이런 그렇죠. 100만급 손익분기점 영화들이 왜냐면 작년에 30일처럼
삼식이 같은 그런 영화들 조금씩 중폭이 달짝지근해 네, 이런 달짝지근해도 성공했잖아요. 흥행이 약간 그런 흥행 성공작들이 조금씩 나와야 돼. 있어야죠. 넘길 수 있는. 기대 중입니다. 네, 안 그러면은 다 같이 공멸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일 저희가 7월 3일까지만 봤으니까 7월 3일 영화가 탈주. 저희가 아무튼 얘기는 할 건데 다음 현장 녹음 때 얘기할 건데 안 오시니까 그때는 못 오시니까 탈주 얘기 잠깐 해주신다면. 탈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 그 핸섬 가이즈부터 이렇게 저는 핸섬 가이즈 하이제킹 아니죠? 제목 뭐지? 제목이 하이제킹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탈주 하이제킹. 네, 핸섬 가이즈 탈주. 핸섬 가이즈 하이제킹 탈주 이렇게 봤는데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드디어 이제 좀 붐이 일어나는 건가? 한국 영화 그동안 너무 재미없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창고 영화더라도 시대를 잘 만나면은 된다. 되겠다. 아니면 뒤에 편집을 잘 하신 건지 또 2년이면 창고도 아니야. 그런가요? 2년 정도 크랭크업 2년 정도 지난 영화는 이제 창고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원더랜드가 진짜 오래돼. 원더랜드 한 4년 됐죠. 4년 코로나 됐죠. 직전에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보충 촬영은 코로나 이후에 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시간 지났죠. 근데 원더랜드가 약간 지금 AI가 잘 되니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관용적으로 품어주고 좀 이해할 줄 알았는데 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댓글도 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저도 몇 가지 이해가 안 됐다는 점이 기사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주간연 기자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몇몇 캐릭터들이 이제 떡밥을 막 쏟아내잖아요. 네. 이 떡밥을 회수를 몇 개는 안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어떤 거요? 제가 감독 인터뷰 갔다 왔으니까 불을 냈잖아요. 불이요? 불 누가 냈냐고요? 네. 그거는 다 물어봤었는데 수지는 물어봤어요? 박보검이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박보검은 본인이 내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감독님도 그런 식으로 뭘 하다가 합선 같은 게 나가지고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막 생각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누가 그런 건지 알려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 이게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물음표만 날리고 한명빨만 좋다 끝났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광고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광고 같고 막 우주 비행사 얘기는 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왜 우주로 설정했는지도 나오긴 하지만 대사로. 네. 왜 CG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주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고. 굉장히 먼 가까이 있는 태주를 볼 수 그렇게 너무 보는 게 힘드니까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거 멀리 있는 걸로 설정한 것 같은 그건 이제 좀 다른 케이스로 정인의 생각으로 만든 태주잖아요. 다들 자기가 죽기 전에 만드는 건데 걔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감독님이 약간 주라기 공원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라기 공원도 윤리 문제적인 얘기잖아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주라기 공원이 약간 벼룩 서커스라고 이제 그 부자가 존 해번드 그 양반 이제 할아버지가 그 부자가 이제 벼룩 서커스라는 걸 어린 시절에 구경했는데 사실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벼룩이 뭐 널뛰기를 하고 모으는 거 어떻게 알아? 뭐 서커스를 한다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 속여왔었던 그런 부자가 지금 없는 공룡을 창조하면서 벌어질 윤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더랜드도 역시 우리 곁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를 과학기술로 살려낸다는 점에서 거기서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감독님도 아마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접근에 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AI 전문가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중에게 그거를 윤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본 건가? 왜냐면 주라기 공원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메시지고 네. 사실 사람들 라이드처럼 재밌게 봤잖아요. 네. 그죠. 탈출기고 완전 탈출 서스펜스고. 네. 근데 이거는 보면서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완전 깊은 뭐 진한 멜로도 아니고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래서 이 영화 말하고 싶은 게 뭔데?라는 물음표를 남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 에피소드랑 손자 에피소드 거기는 이제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해버리고 거기는 서비스 종료 안 하잖아요. 바이디의 경우는 주인공 버프인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쟤는 주인공에서 믿고 그냥 서비스 종료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하셨어요? 막 할머니 돌아가신 거라 같아요?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돌아가셨는데 그냥 정유미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료를 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 그것도 그러니까 떡밥은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들이 떡밥은 그러니까 이 떡밥은 여기저기 다 던지는데 그 부분 되게 많더라고. 둘이 태주하고
둘이 연인 관계 왜 부모님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냐? 둘 다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안 계셔서 둘밖에 가족 같으면서 연인 같은 그런 존재래요. 그리고 공유 씨가 얘기한 성준. 아, 얘는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바이리한테 뭔 감정을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탕웨이 인터뷰할 때 뭐 어떤 걸 하냐 공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물어봤는데 둘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건 뭐 각자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뭐 AI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선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AI도 사랑을 하나요? 막 이런 느낌까지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이 언더랜드 자체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맞아요. 딱 정확하게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뭔지 아마 의도했다 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피로하게 느껴지니까 맞아. 이거 자체를 필요하게 느껴지고 2시간이나 이거 앉아 있는데 네. 결말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 저 게 싫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나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싫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 흥행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절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렇게 계속 결말만 닫혀가지고 제시해주는 영화만 계속 넣으면은 영화의 또안 봐. 다양성이 안 봐. 또 그러니까 전 사실 파괴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 유보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아요. 생각을 하게 맞아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판단을 유보하는 걸 만들 때는 네. 뭔가 길을 잘 터주고 아하. 이게 좀 잘 따라오게 한 다음에 생각해 볼래가 돼야 되는데 아, 여기저기 다 뿌려놓고 생각해 볼래라고 하면은 난 관심이 저- 없는데요 할 수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부대 정도까지. 그래요. 왜냐면 댓글 그쵸. 부대는 그래도 데크부드 자꾸 언급되네요. 저- 수작이야 그래, 수작.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뭐만 부대가. 하면 비교 대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댓글 부대는 그 결말이 여러 가지 갈래여도 음. 납득이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 결말이 맞아요. 이어지게끔. 맞아요. 왜냐면 뭐 어떤 누구의 시선을 봐도 어떤 뭐 상황을 봐도 그 과거에 했던 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맞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긴가 민가 이런 거예요. 긴가 민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뭔가 네. 관객이든 독자든 생각을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일단 네. 그걸 보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먼더랜드는 사실 뭘 앞에 잘 해놔야 정말 죄송한데 정말 재미가 죄송하게도 없어요? 재미도 어. 없어. 정말 죄송. 저는 안타깝네요. 안 봤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긴 하지만 네. 좀 들어보아 하니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심히 노래도 부르시고 그거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노래 작사까지 박보검 네, 배우가 막 알아요. 참여하고 아, 막 진짜요? 그랬어요. 기자가 그 제작 발표 때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데 아 고생 많이 하셨다. 다들 연인처럼 보이려고 둘이 네.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아, 막 둘이 노력을- 영상도 찍고 막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나 봐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인사이드 아웃 하긴 했는데 저 그 얘기를 잠깐 밤낚시 혹시 보셨어요? 네, 밤낚시 봤습니다. 얘기까지 뭐 해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밤낚시는 예. 지금 한국 영화의 흐름에서 이 밤낚시가 어떤 존재의 위치에 있는가. 저는 이거 무조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2번 봤습니다. 처음에 오. 기자간담회 때 하기 전에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개봉해가지고 개봉하고? 또 봤는데 그래서 반응을 본 거죠. 그쵸, 기자간담회 때는 뒤에 메이킹 영상이 나와요. 아 진짜요? 8분 정도인가 뭐 더 있어요. 하긴 12분만 틀기 좀 그렇죠. 네, 막 촬영 감독님, 손석구 셋이선가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오.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개봉 때 딱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이거 당연히 없어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죠. 귀한 거 봤네 이 생각했는데 기자간담회도 되게 재밌었어요. 둘이 약간 친분이 있는 사이고 손석구 배우가 또 1인 기획사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영화기도 하고 아. 현대차 그 아유 아이닉 5 5. 네, 그거의 맞아요. 시선으로 담는데 와. 저 차 타면은 저렇게 사진이 좋은가? 물론 그냥 카메라도 좀 찍은 것 같은데 되게 다각도에서 그리고 굉장히 영화가 재밌어요. 아 그리고 어지간하면 현대로고 겁나 많이 보여주면 하거든요. 저는 PPL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PPL 치고 야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날 기자간담회 때 현대차 그 마케팅 오셨어요? 총괄하시는 분도 와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셨어? 그냥 자기는 예술하라고 그냥 했대. 상관없다. 네. 그냥 차 한 대 그냥 주신 거네. 네, 차도 심지어 나중에 부서지잖아요. 그거 다 그거 제작비까지 다 그러니까 그냥 차 한 대가 제작비네 진짜. 차 한 대가 오. 협찬 제작비네 네, 완전. 그냥 예술성을 지켜준 것 응, 응,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아마 또 주간 연기에서 얘기했지만 이 천원 시대라는 게 맞아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왜냐면 지금 뭔가 다이소 느낌도 있긴 하지만 다이소 느낌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니켈로디언 옛날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니켈로디언 극장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편 영화가 없으니까 네. 장편 영화 없으니까 단편 단편 영화 영화. 같은 경우 이제 5센트, 10센트 막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협소한데 앉아가지고 보고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정말 그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극장값이 워낙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게다가 이 1,000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만 보러 오고 오로 이제 1,000원을 내고 이것만 보러 쓰지는 않을까 생각해요. 네, 배우랑 감독님도 그랬어요. 다른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쉬는 타임에 껴서 봐라. 스낵 무비 과자 먹듯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 기다리지 말고. 저도 음료수 사가지고 먹거든요. 왜냐면은 팝콘은 먹을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죄송한데 이게 앞에 제가 광고 시간이랑 좀 맞먹어요. 영화 러닝 타임이. 광고 그쵸 맞아요. 광고가 10분 전에 트는데 저는 좀 더 일찍 오면 한 15분, 16분 이렇게 전에 오면 광고 틀어져 있으면은 광고가 더 길어. 네, 영화가 12분 59초거든요. 게다가 또 맞아요, 엔딩 크레딧 맞아요. 포함해서 12분 59차니까 네. 체감하는 건 더 짧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정말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은 극장 광고도 돈이거든요. 돈 받는 일이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광고죠. 그럼요. 네. 이런 게 어딨어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내용도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이제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느낀 거는 요거를 이분이 만약 제작자를 같이 껴있잖아요. 손석구 손석구가 같이 껴있잖아요. 나중에 네. 투자 받아가지고 요걸 영화 장편으로 장편으로 만들까?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나올 것 같더라고 이게. 네, 뭐 프리퀄로 했냐, 걔는 어디서 온 거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막 했는데 나올 것 같아요. 투자만 된다면. 투자만 된다면 저도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주연이야. 그죠. 본인이 딱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로미오 여원으로.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로미오. 이름도 라자댓 있고. 이러는데 막 너무 멋있어요.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찍으면은. 거의 투자 받아서 카메라 안에 차 안에 있는 카메라로 찍었기 이 때문에. 차가 그냥 다시 또 투자 받아가지고 그냥 이 차로만 해가지고 만약에 왜냐면 고스트버스터즈도 차 그 액토 차 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걸로 그러듯이 그냥 차 한 대만 가지고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리는 것도 멋있어요. 그 뭐 패션도 뒤에 보면은 그거 우주인 모이는 것도 약간 카우보이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고 그러면은 국적을 알 수 없겠다고 그 하더라고요. 중급 영화 아까 말씀드린 중급 영화 중요하다잖아. 딱 중급 영화 제작비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비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지만. 뭔가 지금 만드는 영화의 뭐 10분의 1이라고 그랬나?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상업 영화를 얘기한지 독립 영화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업 제작비는 영화겠죠 뭐. 뭐 많이 안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상업 오프 더 영화겠죠. 레코드니까. 문병건 감독님. 이랑 문봉건 감독님이랑 손석구 손석구 배우랑 또 그 현대차 분이 오셔가지고 셋이서 같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친구 사이라고도. 맞아, 친구 사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국 영화 최초로 어쩌면 칸에서 칸에서 그쵸. 황금종려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단편으로. 단편이지만 아무튼 맞아, 황금종려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감각이 근데 있으세요. 그 사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장편을 연출할 기회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장편 준비하고 있는데 엎어졌을 수도 있고 네, 지금 그럴 수도 하고 있는 있죠. 중일 수도 있고 네. 텀이 좀 저는 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 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투자가 들어올 것 네, 같아요. 투자가 들어오면 괜찮고 저는 약간 미지와의 조도 생각나고 막 여러 아, 가지가 너무 좀 생각나고 재밌었어요. 해가지고. 그 찌를 그렇게 전기로 그런 식으로 막 등불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CG도 뭐 그 정도면 어차피 이거는 걔 이름이 CG 가 방울이에요. 네. 방울이 이름이 맞나? 있어요? 이름도 이름이 있구나. 있더라고요. 방울인가 동글인가 뭐 이렇던데. 그래요? 걔가 약간 좀 베놈 얼굴처럼 생겼는데 맞아요. 팔다리가 모기 같은 귀여워. 무슨 그런 맞아요. 곤충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쟤를 잡으려고 아는가 싶었더니 걔를 풀어주는 약간 그죠, 야생동물이 막 철조망이나 그런 플라스틱에 그죠, 있는 그죠. 걸 빼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최근에 본 생츄어리 느낌도 살짝 있고 생츄어리. 막 생츄어리 같은 느낌? 아.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왜냐면은 이게 또 결국 전기 자동차잖아요. 이 맞아요. 아이오닉 자체가. 소리도 좋아요. 윙윙. 그러니까 막 이 이런. 전기차 관련된 환경 얘기 나오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환경 단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로미오를. 오히려 투자받기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관객한테도 얘기하기도 어필하기도 좋아요 요즘 시대에. 제가 보기 손석구 배우의 그 빅피처 제가 인터뷰를 다녀왔을 때도 느낀 거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빅피처가 너무 좋아요. 저 예전에 댓글 부대 했을 때 인터뷰했었 가셨다고 했잖아요. 뭐 제작사 차리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든 회사 차리셔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큰 빅피처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이드 아웃 얘기하시죠. 벌써 40분 지났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네요. 인사이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뭐 빠르게 진행할 필요 없어. 뭐 뒷얘기 좀 뒤편을 좀 좀 줄이면 예. 되죠, 뭐. 네. 제 영화 얘기를 어차피 이제 초이스 얘기하는데 제 영화를 좀 줄이면 됩니다. 제 영화도 좀 제 얘기도 줄여요. 뭐야, 네. 저도 드려도 돼요? 자, 인사이드 아웃은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인사이드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사이드 아웃은요. 어느덧 라일리가 13살이 돼가지고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1편 이후로 9년 만에 나온 후속작인데요. 아무래도 이 1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뇌가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꿈꾸는지 그런 걸 의인화해서 이 창의적인 표현 방법으로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있는 컨트롤 본부에 이제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와요.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협이가 찾아오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서빈님이 네네네. 인스타에다가 의미심장하게 YC에서 아주 그냥 뭐 박살을 내는 거였나? 아니 무슨 말이야? 이제 많이 아니,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아니, 뭔가 아니. 할 말이 많다고 막 오. 뭐 조근조근 얘기할 게 많다. 오늘 아니, 듣기만 네. 할게요. 아니, 앞에 너무 얘기 많이 했어. 아니 날조를. 저부터 총평 네. 얘기해 보자면, 근데 저는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원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엄청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네. 그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거는 빌런을 만들었다는 게 제일 아쉬웠었어요. 불안이를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많았어요. 아 잠깐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네. 빌런 얘기하면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원래 감정들과 대척점에 있고 네. 그리고 원래 감정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뭔가 사고를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물론 마지막에 불안이를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적처럼 만들어내고 해피엔딩을 끌고 가긴 하는데 네. 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관객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원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할까요? 장점이 저는 슬픔이를 빌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메인 캐릭터 기쁨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빌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나 너무 이 친구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인 것처럼 그래서 기쁨이가 하는 행동이 옳은가라는 지점을 던져주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응원할 사람과 처치해야 되는 사람 나눠서 진행하는 게 너무 아쉬운 방식이었고 네. 저도 계속 영화 보고 나서부터 오늘 녹음 준비하면서까지 그럼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긴 해봤는데 뭐 네.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내 편과 적 이렇게 이분법적 말고 불안과 그의 패밀리들을 같이 다루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갈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창근이 기자님은 어떻게? 저도 서빈님이랑 비슷하게 1을 너무 재밌게 봤고 막 계속 울면서 막 많이 봤어요. 뭔가 그쵸. 제 유년 시절에 저도 잘 몰랐던 감정들을 위로받는 그런 느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뭔가 저래서 저렇게 힘들었었거나 혹은 뭐 불쾌했었거나 막 그런 게 있었구나. 뭐 지금 내 성격을 형성하는데 저런 일이 있었구나. 꿈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일을 되게 많이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일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서 봤는데 다행인 건 불안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불안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목소리 같은. 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나마 나름대로 보려고 했지만 1하고 비교를 한다면 별로 재미는 없었고요. 아까 약간 서빈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는 저는 불안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저의 공감 지수를 높였다는데 일환했다는 게 전 좋았어요. 이 불안이라는 게 1편에 슬픔이가 있어서 기쁨이가 둘이 같이 공존해야 라일리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기서도 불안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감정들도 같이 이제 조절하면서 라일리가 성장하는데 불안이가 일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빌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 불안이 항상 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를 잘했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대사도 있잖아요. 널 계획을 실행을 되게 많이 해. A부터 Z까지 되게 많이 막 만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제 성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서 이래저래 A안, B안, C안 맛집 어디 가서도 검색은 많이 해요. 뭐 쉬는 날 브레이크 타임 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가면은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있죠. 주인장이 뭐 팔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좀 하필 그런 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C, D까지 막 다 만들어 놓은 데 갔는데 진짜 B, C까지 문 닫은 적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진짜 패닉 오더라고요. 그죠. 진짜 짜증나가지고 제가 약간 J여가지고 되게 계획적으로 그게 틀어지면 되게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불안이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고 그 걱정 때문에 불안 지옥에 빠져본 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나중에 막 컨트롤 타워에서 막 이러다가 폭주해가지고 막 렉 걸리는 장면 너무너무 있죠.
공감했어요. 저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1편은 이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맨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썼는지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때는 용산이 9 아이맥스 시절 때, 네, 지금 사관이죠. 지금은 네. 사관인데 아무튼 거기서 봤을 때 3D로 봤어요. 아이맥스 3D로 봤었는데 그때 이 빙봉 덕분에 그 씬 이후에 갑자기 이 안경 닦느라고 안구에 습기지 하니까 안경에 가지고 그냥 빙봉 때 많이 울죠. 네. 무조건 울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 편을 볼 때는 저는 울진 않았어요. 눈물은 안 났는데 전 찔끔 났어요. 근데 좌우로 여자분이 이제 언론사인데 좌우로 울적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그런 감정 변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상태가 왜냐면 제가 이제 언론사를 봤을 때가 불안이 최고조로 있던 상황에서 영화를 봤어요. 이제 하나는 뭐 여러분 방송 다 들으셨어 알겠고 또 하나는 뭐 아직 지금 말할 수 없는 비밀 중에 말할 하나인데 수 없는 비밀. 네, 약간 그런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됐어요. 이 결말을 통해서 그렇다니까요. 저도 네. 위로받았다니까. 그럼 나는 이 결말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울지는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타이밍이. 담담하게. 네, 타이밍적으로 고마운 작품이기도 해요.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 들고 또 타이밍적으로 또 고마운 건 광고이긴 한데 저희 지금 YCU 유튜브에 혹시나 몰라서 이제 영상을 2개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관련 3개가 있군요. 하나는 잡지식이고 하나 잡지식 너무 안 나와 조회수가. 잡지식 정말 저희가 이제 왜 불안을 설정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비하인드 있는데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심이 주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에 영심이 주제가 있어요. 영심이 주제가 이제 너무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죠. 기억이 나실 1990년도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경태. 네, 그 이후에 뭐 그 전국 노래장 끝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옛날에 KBS 전국 노래장 끝나고 영심이 진짜 대방송 많이 해줬는데 그 약간 그런 거예요. 영심이 소녀의 그 딱 13살 14살 그때 감성이잖아요. 소녀의 감성을 잘 표현해준 작품이고 거기 노래 가사도 해봐 어서 해봐 이런 거 실수해도 좋아. 네. 그래.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맞다. 그 노래 가사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라일리의 그 상황이랑. 그래서 이거 주제가를 입히니까 괜찮다 싶은데 안 그래도 반응이 생각보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서울의 봄 메인 예고편을 그대로 음성만 따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재밌더라고요. 라일리의 봄을 만들었어요. 라일리의 봄을. 야 이게 근데 정말 저도 싱크를 장면을 맞추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예고편으로만 싱크를 맞추고 장면을 맞추고 하는데 뭔가 맞아. 이 상황이 불안이가 이제 새롭게 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와서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하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뺏긴 거잖아요. 지휘권을 뺏긴 그런 상황이니까. 질려놨죠. 그렇죠. 쿠데타 형식으로. 네. 쿠데타식으로 이제 대통령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게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느낌이. 어떤 분이 사실 이것도 영심이 댓글에다 제안을 주셔가지고 라일리 봄 만드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아이디어에 딱 쏟았어요. 이거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생각해 5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데 장면만 구하면 근데 장면이 있어. 30년 예고편 본편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나. 그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그 서울의 봄에 성공하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뭐 뭐야?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현재 구 감정들이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 딱 그 불안이 하는 대사가 딱 그 시간대가 딱 맞아. 어떻게 게다가 또 그 롱테이크처럼 정말 타이밍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좋은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광고 여기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 인사이드 아웃 1과 2 vs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는 무조건 1이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1이 2015년 작품이잖아요. 네. 저도 극장에서 보고 너무 즐거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감정들이 메인 캐릭터로 나온다는 점도 그 당시엔 되게 신선했고 즐거웠는데. 사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즐기고 싶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심리학이나 심리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도 학문적인 거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잘 씹어가지고 네. 소화시키기 좋게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뭔가 나오려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그냥
2는 전 사춘기라는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감정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감정들이 제대로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불안이가 물론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저도 제이고 저도 네. 어긋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타입이고 네. 그리고 그 불안이가 있다는 캐릭터 얘기 하겠지만 그 되게 불안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막 여기로 돌아다니고 이런 거 저도 너무 이해가 잘 되지만서도 아 이게 다 컨트롤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다른 캐릭터 있잖아요 뭐 MB 그냥 질투나 뭐 다른 친구들이 좀 아쉬워서 유머도 저는 글쎄요 이렇게 재밌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그럼 어떻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이 더 재밌었는데 2를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유미의 좀 다르긴 하지만 유미의 세포들처럼 약간 그렇게 감정을 또 얘기 나오는 것도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이 무뎌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편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사춘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죠. 늘 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고 또 인정 욕구가 만연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성인들한테 불안이가 다 조금씩 있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하고 또 미래를 또 계획하면서 이래저래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가 뭐 주는 메시지도 충분히 철학적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좋게 봤고요. 또 요즘에 MBTI 성격 유형 때문에 많이 이제 자기네 성격을 세분화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그걸 또 이렇게 적용해봐가지고 영화를 또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게 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춘기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자기가 유년 시절에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데도 또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딸이 사춘기인데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아빠들이 애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뭐 그런 관점으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가르치시는 뭐 교사, 강사들도 이제 중2병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해답을 좀 찾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지가 1편이 나온 지가 9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 그 3살 때 4살 때 봤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그러면 거죠. 서너 살 때 봤던 애들이 딱 요 나이가 된 거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문 닫고 그냥 들어가고 뭐 왜 저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마 서너 살 때 나왔던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기쁨이 막 귀엽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봤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따분이가 엄청 지배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든지 시큰둥. 이어폰 끼고 핸드폰만 보고. 맞네. 이게 딱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지났다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만약에 주 시청 대상 이 작품의 주 시청 대상이 그만큼 뒤로 갔기 때문에 나온 변화가 아닐까. 나이 들었기 때문에. 1편이 당연히 저도 1편을 최근에 다시 2편 때문에 개봉 직전에 이제 시사회 직전에 다시 봤었는데 1편이 확실히 근데 2편이 그 사이 9년 사이 그래픽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 맞아요. 진짜 최근에 다시 봤는데 분명히 똑같은 이제 저는 이제 4K TV니까 4K로 보고 요 이제 극장에서 이제 돌비 시네마로 봤는데 얘가 좀 더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세밀하게 바뀐 것 같아요. 되게 확실히. 쨍하고 되게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발전 안 하면 이상하죠. 발전하면 이상하죠. 10년이면 강산도 그렇죠, 변하는데. 저는 그 캐릭터들이 특히 조이 기쁨이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부서지는 느낌? 입자. 뭔가 이렇게. 예, 저는 그게 2를 보는데 너무 그게 잘 보여서 그러게요. 이게 원래 원에 클링처럼 약간 이게 원에서도 그랬나? 다시 봤는데 원에서도 그러는데도 그랬었어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2에서는 그게 너무 이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먼지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먼지가 모이는 느낌 약간 햇빛에 반사된 때. 그런 왜냐면 1편에서는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구나. 그것도 사실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변했고 일단 기본적인 컴퓨터 사양 자체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제작진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근데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들도 직선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사춘기에서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현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나서 아마 평생 가져가게 될 감정들을 네.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너 자신으로서 존재하라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본인이 본인한테 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들려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 혹은 친구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모습이든지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뭐 네가 어떤 모습이지 널 사랑해 뭐 이런 말. 맞아요. 그렇죠. 쿠키 자막처럼 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위로받았고 위안이 됐고 아 내가 막 외모가 별로고 뭐 성적이 별로고 뭐 학력이 별로고 뭐 이런 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괜찮다. 너로서 존재해도 넌 충분히 사랑받고 괜찮은 존재야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내내 해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영화였어요. 또 자기 혐오에서 요새 자기 혐오에 잘 빠지게 되고 또 맞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혹시 그게 있는 감독의 딸들도 실제로 나이가 16살, 17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딸들을 관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관찰을 많이 하면서 벌어져 이제 그거를 시나리오를 써내려갔고 또 이제 참고로 아까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는 버클리대 심리학 박사랑 이제 다처 켈터하는 박사랑 같이 자문하셨겠죠. 이제 광범위한 워크숍을 진행해가지고 뇌 확장, 뇌가 확장되어 가는 걸 왜냐면 그래서 이 작품이 화면비가 달라요 1편이랑 보시면 알겠지만 1편 볼 때는 그냥 TV로 보면 꽉 채워지거든요. 돌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 1편을 볼 때는 일단 스코프 비올레가 1.85대1인데 2편 볼 때는 그게 확장이 됐잖아요. 패널 자체가 판넬 자체가 그래서 화면도 확장되나요? 네. CGV에서 봐서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집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돌비에서 보면은 이게 확장됐다는 느낌이 확 시사회를 느껴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시사회를 못 가가지고 뒤 옆으로 그 이제 얘기 하시더라. 쭉 한 번에 보여주잖아요. 판넬들이. 근데 일반 극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코프 비올 말고 그냥 비슷하라면은 마킹도 안 해주고 그거잖아요. 아, 그죠, 마킹도 안 해주니까 위에 빈 바가 있잖아요. 약간 그 있죠. 느낌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된 건지도 사실 모를 수도 있겠다. 잘 안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그냥 별로다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요. 돌비에서 봤을 때 우와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쵸. 확실히 이거는 코돌비 영화다. 아이맥스 영화도 용화맥도 아니고 코돌비 영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사회를 언론사를 코돌비에서 했구나. 전략적으로 원래 디즈니야 이런 거 거의 다 용산에서 그렇죠. 용산 IMAX에서 하는데 좀 이상하게 했었어. 이런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캐릭터인데 먼저 일상생활로 가면 라일리입니다. 확실히 그 사춘기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지점을 잘 짚고 전 그 부분을 잘 극대화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환경 그리고 뭐 친구 아니면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그 하키 캠프를 가게 된다는 사건 안에서 다 엮어서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지나온 시절이고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도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라서 그 공감을 엄청나게 되면서도 그 수치심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 부여잡게 되는 부분들.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라는 것들. 좀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라일리 보면서. 대부분 이제 이런 나이 되면 한 번씩 겪잖아요. 우리가 따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나이잖아요. 중학교 딱 올라 막 교복도 안 입고 있다가 갑자기 교복을 입고 막 이 그쵸. 교복을 입는 거 자체가 약간 느낌이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뭐가 규칙에 얽매이고 뭔가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진짜요? 약간 좀 뭔가 교복 좋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느낌이 저는 뭔가 아닌가 애가 아니구나. 아. 애가 아니구나 같아. 애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들었던 게 딱 그 교복 입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라일리는 제가 한 이 나이 때 조카가 있어가지고 아. 여자예요 또. 그래 걔가 여드름도 막 나더라고요. 근데 라일리 자세히 보면 여드름도 있어요. 있고 막 있어요. 교정기도 끼고 네, 있고 맞아요.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너무 공감이 걔가 많이 조카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조카의 엄마인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수리에서 뭐 냄새가 난다. 막 그런 그게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면 막 그러다. 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오빠 방에 뭘 찾아 들어가잖아요. 오빠 방에서 왜 이렇게 그 호르몬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 약간 호레비 냄새라는 말로 있죠, 뭐 있죠. 있는데 사춘기 청소년에서 여자건 남자건 그 몸에 사춘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에 대한 냄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저도 겪어봤고 또
조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 부분이 라일리를 되게 세심하게 잘 표현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이제 생활체육, 이제 학원체육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운동생활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약간 엘리트 스포츠잖아요. 운동부면은 운동부는 엘리트고 맞아. 엘리트 구역이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키는 잘 안 배우죠 우리나라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1인 1 스포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하나 정도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악기도 다뤄야 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얘는 뭐 지금 뭐 체육부야? 뭐 운동부야? 그러게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미국에서는 다 해요 그냥 다 이제 일상 얘는 전문적인 직업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걔 꿈 중에는 막 올림픽 챔피언도 막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있었죠. 뭐 근데 그거는 꿈 중에 하나고 아무튼간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 이런 학원 스포츠 같은 경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미국의 스포츠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새 감정 이제 메인 어차피 이 작품의 메인 캐릭터일 수도 있겠어요. 불안. 맞아요. 불안 어떻게 보셨어요? 불안이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불안이라는 감정의 가져온 특성을 전 잘 묘사했다 생각해요. 너무 잘 집어내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폭풍처럼 하고 그 렉 걸렸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공감했어요. 너무 그냥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이 너무 저 상황이면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그날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근데 예전에 원을 딱 봤을 때 뭐 버럭이나 기쁨이를 처음 봤을 때처럼의 그 임팩트 그러니까 매력적이다까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약간 폭주하는 느낌이. 폭주가 불안이한테는 진짜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공장 거기서 네. 그림 이렇게 그리는데서 네. 약간 저는 히틀러 느낌처럼 무슨 이렇게 하는 거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좀 약간 보면서. 감시하면서 그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악인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은 거기도 옛날 1편 때랑 완전히 달랐잖아요 분위기가. 그쵸. 1편 때는 좀 소프트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불안이가 이제 그런 뭔가 나일리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있죠. 일단 그 아까 그런 건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게 완벽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내 플랜대로만 따르면 돼. 자기는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둬버리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상은 이렇게 새로운 나일리 작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새로운 나일리 작전 막 이런 식으로 황골달 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성우 얘기 잠깐 해보신다면 이게 어떤 목소리 마야오크가 했어요? 마야오크의 그 얼굴이 자꾸 막 이 불안이 얼굴을 보면은 떠올라요. 그러네요. 메이킹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헤드폰 쓰고 막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불안이가 약간 개구리 같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머리가 폭죽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좋았고 목소리도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야오카 뭐 에다노크의 아버지이고, 우마 서먼의 어머니, 우마 서먼 어머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묘한 이야기에서 이제 로빈 캐릭터가 사실 로빈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시즌 3에 처음 그때 나왔었잖아요. 처음 이제 아무튼 시즌이 연장되고 나다 보니까 새로운 캐릭터 필요할 때 수혈되다 보니까 본인도 좀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혹여나 이 캐릭터로 해서 이 시리즈가 망쳐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불안이네. 내가 불안을 해야 했네. 역시나. 무조건이네요. 근데 뭐 다들 좋아했잖아요 그때. 다들 좋아하는 캐릭터로서 성장했고 최근에 또 여러 영화들이 나오는데 아마 아버지랑 같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리볼버라는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랑 같이 앤드류 스탠튼 감독 이 감독 저긴데 픽사 영화 만드신 분인데 그 월이랑 니모를 찾아서랑 그래서 뭐 연결을 해줬나 목소리 뭐 하는데도 모르겠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픽사 쪽 일 하다 보니까 연결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가능성 있죠. 아무튼 실사 영화인데 에다노크와 동반 출연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다음 새로운 감정 당황이입니다.
저는 당황? 그 세 감정 중에 호감이라고 표현하실 분이 왠지 많을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너무 귀엽게 잘 그려지기도 했었고 그 손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대사가 아마 마지막에 한 번 나올 거죠. 아마. 맞아. 뭐라고 해요? 비싼데 갑자기 급발진하는 게 한 번 나올 거예요. 좀 갑자기 딱 한 번 대사 진짜. 한 번 대사 안 하다가 그런 것들이 당황이라는 감정 좀 잘 표현한 것 같고 근데 귀여운 캐릭터였지만 뭐 저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불안을 활용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당황이랑 불안이랑 서로 이제 맞닿을 수 있는데 당황이랑 불안이랑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전 당황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귀엽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커서 그냥 뭔가 약간 귀여운 척하려는 느낌이 좀 커가지고 저에게는 불호였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당황이 배우가 폴 월터 하우저라고 이분도 상당히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많이 인지도를 쌓고 있는 배우예요. 뭐 블랙버드라는 드라마로 아마 에미상이랑 골든글로브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아마 리차드 주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영화인데 이제 리차드 주얼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이 아까 전에 이제 뭐 제가 설리 얘기도 했지만 이런 실화 바탕 영화를 상당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게 이제 96년 올림픽 당시에 폭탄 테러가 터졌는데 폭발물을 발견해가지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던 경비원 실제 인물 리차드 주얼을 맡으셨어요. 근데 맡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진짜요?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은 몰린 거예요 오히려. 딱 덩치도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 테러범 아니야?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근데 2005년에서야 이제 진범이 검거가 된 거예요. 96년에 올림픽 있었는데. 그러면 9년 동안은 진짜 완전 그야말로 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언론으로부터도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2007년에 죽었어요. 세상을 또 떠났어요. 실제 인물이. 그래서 이런 이제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 인물을 딱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딱 연출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스타일의 인물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마 캐시 베이츠가 연기했어요. 유명한 미저리로도 유명한 배우시기도 한데 샘 노길도 나오고 아무튼 딱 그 제작도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존 하일이랑 다 붙어가지고 했던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이 폴 월터 하우저도 앞으로 이제 뭐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영화에서 아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분히. 근데 저는 장현 기자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캐릭터거든요. 따보니가. 네, 그 기본적인 무드나 태도가 너무 유머스럽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막 조정하잖아요. 좀 원격에서 원격 진짜 마음에 든다. 저기 가서 해. 관객들 중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놀라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같이 볼 때 좀 따분 좋았습니다. 딱 그 핸드폰 애니 이제 저희가 전주에서 이거 부스를 봤었거든요. 그때 얘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핸드폰 들고 있지? 근데 이게 그때 원격. 안 나왔구나.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애야. 근데 얘가 이제 프랑스어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걸 뭐 따봉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맞아. 뭐 번역 하지만 불어더라고요. 불어예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배우도 프랑스 배우예요. 맞아요. 잘 진짜요? 어울려요. 프랑스식 영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이름 하겠는데 아델 엑자르코플로스라고. 맞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이분이 사실은 이 배우가 사실 제일 유명한 영화가 가장 따뜻한 생블루. 이거 사실 사람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 뭐 있어? 그런 영화가 있어 하면 근데 이 영화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이 영화 보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인 작품이었는데 심지어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뭐 그게 뭐 시빌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뭐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정식 개봉 못한 뭐 애니멀 킹덤 같은 영화도 있긴 한데 작년에 부산에서 틀고 아직 개봉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화들도 있긴 한데 사람들한테 일단 제일 임팩트 있는 거는 이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배우가 이 성이 이제 그리스어 성이에요. 게다가 부모님이 그리스 분 한 분이랑 뭐 그쪽에 그 프랑스인도 있고 뭐 혈통이 그리스계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의 이제 성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정확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음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안위라는 그러니까 이런 권태
프랑스어로 검색해보니까 권태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권태 단어가 그래서 메이드 인 프랑스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그 프렌치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아요. 맞아.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일부러 이 감정 자체는 영어로 표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일부러 프랑스어로 이제 약간 느낌이 거기 보면 또 고개도 이제 까딱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대충 그리고 막 몰라. 대사 중에 막 울랄라도 하더라고 울랄라. 막 오, 진짜요? 그러니까 나도 울랄라 저 이해차 들으니까 울랄라 들리더라고. 근데 그거는 차마 이제 번역을 안 했어. 울랄라까지 번역 안 했던 거. 프랑스인들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네. 막 많이 그쵸, 나오는 그쵸, 울랄라 그쵸. 하니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나와 막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당시로도 그러니까 막 나폴레옹식이 막 그러니까 저도 이 안위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영문 기사 보니까 이거에 이제 심리학적 기원까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나폴레옹 시기부터 막 옛날 뭐 이런 나폴레옹이 느꼈던 권태라든지 이런 거. 역시 프랑스인들은 깊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깊게 보진 않았어요. 이제 잡지식을 위해서 이거 아니 왜 혼자 왜 이름이 바꿨지 해서 그걸 찾아봤었는데 더 깊게 보시면 논문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논문 재밌는 거 많아요. 네. 추천드리고 불업이 넘어갈게요. 저는 분량이 많이 적어서 아쉬웠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불업이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귀여웠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코커스 퍼니의 강아지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발 자글자글한 파마된 단발인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귀엽고 조그만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눈은 요만한데 근데 부러워하는 게 너무 얼굴에 잘 나와요. 근데 이 부러움이 이제 이 부러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약간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경? 갈등은 맞아요. 아니고 동경 쪽. 사춘기 때는 좀 롤모델이나 멋있는 언니, 그쵸. 선배 뭐 이런 사람 좀 쫓아오고 연예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까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 까치를 동경한 것 같아. 아, 맨 처음에 막 헤어도 막 불안이? 처음에 나왔을 까치 때 좀 단발머리에다가 초록색, 마스카라도 초록색, 하고 네. 있고 얘가 좀 스타일이 괜찮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불업이 그 MB라고는 하는데 그 7대 죄악 그처럼의 그 질투심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동경심이나 따라하고 싶고 맞아.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제 학기 캠프에서 선배 따라하는 것처럼 딱 거기에 잘 맞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발렌티나 얘기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네네. 이제 기존 감정 얘기하면 이제 기쁨이부터 가볼게요. 저는 여전히 메인 캐릭터로 기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 보여주기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그 광기 어린 모습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 밖에 나가서 갑자기 화나는 거. 계속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싹 돌아서 웃으면서 싹 도는데 저는 변하는 거. 진짜 영화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때 그거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 여자친구 같이 보는데 제가 여자친구 손을 꽉 잡아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 영화 무슨 손을 잡아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애들이 봐도 되는 거야? 라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인 코드는 잘 맞아서 즐거웠지만 이게 나무위 키우니까 이게 가로질러 돼 있어 뭐라는지 아세요? 조이의 착한 바람.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그렇죠. 착한 사람 조용조용히 있다가 한 번 화내면 진짜 끝장나요. 난리 나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맞아. 기쁨이도 솔직히 아마 참고를 많이 했을 거라는. 많이 참았죠. 슬픔이는 참지 않고 그냥 울고 그랬었지만 애를 위해서 많이 참았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10몇 년간을 일단 참다가 그날 한번 제대로 폭발한 거. 누적된 분노. 그래서 버럭이도 뭐야? 버럭이도 쫄았잖아요 그때. 버럭이가 쫄았어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남자들의 수명이 좀 여자보다 낮은 이유도 많이 남자는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 약간 슬픔을 참아야 된다. 있죠.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그렇다는 썰도 있는 거 스트레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버럭이처럼 화날 때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감정 표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 조이는 약간 가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있죠. 네, 착한 사람인처럼 대외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런 강박처럼. 네, 그게 있어요. 있는 사람 같아 약간 보여서. 겨울왕국의 저기 아니야? 겨울왕국에서 거기 안나 누구? 안나 동생? 말고 언니. 엘사요? 엘사? 엘사도 착한 그 노래도 사람. 너 있잖아. 갑쳐야 된다고 막. 그런가? 레디고 노래 가사잖아. 그래요, 레디고 노래 뭐 가사. 그럴 수도 그쵸. 있겠네. 거긴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다가 저것도 네. 있죠. 왕권 그 안에서 제가 뭘 불안도 해야 된다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책임감. 여기도 책임감이잖아 어쩌면은 네. 메인 감정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또 현대인 중에서 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있어요.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이한테 투영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그 얘기 이제 그러니까 제작진이 맨 처음에 라일리의 메인 감정이 기쁨인 이유도 그냥 라일리는 그냥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요라고 이제 해서 기쁨이를 메인으로 했대요. 근데 저도 그거 같아. 얘도 이제 13년 살다 보면은 알 건 다 알고. 그럼요. 이걸 내색을 못 한다니까. 이제 내색하면 좀 넌 착한 아이여야 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리고 얘가 만드는 게 착한 사람에 대한 그 나무까지 그거잖아요. 신념이 신념. 네, 있다. 신념. 맞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좋은 건 의미는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멍청이 바보. 어떻게 보면 이용도 많이 당하고 호구 맞아. 호구라는 네, 호구가 될 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선한 사람이 좋죠. 좋죠. 근데 순수하고 근데 호구 이 이용 험악한 많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적당히 타협 볼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좀 화도 낼 거짓말도 줄도 할 줄 알고. 알고 네 거짓말도 짓고 해야 돼요. 조이만 있으면 안 거죠.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아무튼 이 편 나와서 그렇게 변한 거, 저는 그거는 그 지점은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감정들도 이제 변할 수 있다. 확실히 그 감정들이 더 사람다워진 느낌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정말 감정 같았는데 그 감정에만 충실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얘네가 화도 낼 줄 알고 그러니까, 웃는 애가 아니고 항상 이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편에 나왔던 부모의 감정들도 어찌 보면은 그렇죠. 슬픔이도 마냥 그렇게 막 울고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엄마 1편에서도 엄마의 슬픔을 보면은 슬픔이 메인이잖아. 엄마의 슬픔이 메인이잖아요. 메인이죠. 맞아요. 절대 엄마의 슬픔도 계속 울진 않잖아요. 최소한. 맞아요. 조금 우울감이 있는 상태, 좀 그렇죠. 차분하고 차분한 느낌이죠. 그냥 그런 걸 보시면은 아시게 좀 성격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럼 슬픔이 볼게요. 근데 전 슬픔 사실 이번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요. 뭐 한 게 잠입밖에 없어 한 게. 저건 있죠. 그 잠이 잠입하는 거 저 보면서 전 1편 보면서도 기쁨이가 참 나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기쁨이 되게 싫어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데 기쁨이 메인 빌런. 아니 저는 그렇게 원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저 그거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너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가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다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거 기억나요. 저도 계속 스프림가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도 이번에 귀여웠던 거는 그 맨 처음에 이제 하키샵 할 때 예 이러면서 뭐 좀 반응했었죠. 이제 그 정도까지 반응할 줄 아네. 얘가 이제 마냥 그건 아니고 예할 정도 깃발 정도까지 흔들 줄은 아는구나. 그런 게 좀 있었죠.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버럭이 넘어가면 사실 버럭이도 생각보다 화가 많이 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말하죠. 나라고 항상 화내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맞아. 갑자기 막 손을 잡아줘 하면서 그거 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으로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버럭이 캐릭터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까치랑 소심이는 진짜 별로 병풍처럼 나왔던 것 같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이번 작품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까칠이 해봤죠. 그냥 마우스피스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나 맞아요, 자기 싫어하는 음식 브로콜리 브로콜리 싫어하고. 나오죠. 막 그런 것 때문에 한 건가? 까칠보다 더 영향력 없는 건 소심이 맞나요? 소심이는 낙하산. 얘가 진짜 더 이번에 뭔가 낙하산 하나 있었죠. 야, 진짜 낙하산 일부러 그 소심이 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야 너희 낙하산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 있었죠. 소심한데 약간 안전장치 하나 뒀다. 안전장치는 둘만한 애가 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여기 보니까 걸어다니는 경고 표지판이나 마찬가지라고 일단 소심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거를 자기가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던 느낌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그 외에 인상적으로 봤던 캐릭터. 저는 사실 그 할머니 캐릭터 있잖아요. 네, 추억 할머니. 노스텔지아라고 하죠. 영어로 노스텔지아. 네. 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특히 그 대사 중에 아마 절친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내려보내는. 결혼하는 거. 네. 근데 아마 영화 보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게 그분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3편이 만들어지면 종종 나오실 것 같아요. 나오실 것 같아요. 네. 3편 만들어지겠죠? 저는 좀 이따 얘기하기 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픽사가 파이프라인 제대로 꽂았는데 계속 뽑아야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럼 다른 인상적인 캐릭터. 저는 그 유배된 섬이라고 해야 되나? 기억섬 뭐 어디로 가잖아요. 네네네. 거기 갔다가 다시 막 의식의 흐름 타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서 깊이 숨겨둔 비밀? 깊이 그게 숨겼는데. 뭔지를 나 걔가 약간 빙봉인가 막 그 생각했는데 괴물처럼 나왔던 그 뭐가 친구요. 걔가 누굴까? 걔가
쿠키에도 나오는데. 맞아요, 나오죠. 걔에 대한 걸 좀 더 알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 걔 누굴까? 뭘까? 일단 나일리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고, 비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갇힌 금고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갇힌 금고? 네, 거의 금고였었던 것 금고였어요. 같아요. 금고. 섬이 아니고 금고. 아 그래요? 네, 섬이 아니고 금고인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아무튼 더 큰 비밀? 그러니까 저는 그 캐릭터가 아마 러그를 태웠던 기억이 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한 네. 기억이 네네. 괴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굴 태워요? 러그? 러그를 태웠다고 그 아마 쿠키에 나오잖아요. 쿠키에 잠깐 러그 나왔을 태웠다고.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큰 실수를 맞아요. 했다거나. 그 쿠키는 그렇게 큰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네, 되고 그런 맞아요. 거긴 했는데 저는 걔가 누굴까 그냥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 그냥 친구 3편에서 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부모님은 사실 1편보다는 뭐 그런 건 없어요. 보니까 뭐 거의 없죠. 뭐 나오시질 않으니까 부모님은 뭐 이제 거의 상처 뭐 많이 받으시던데요? 어우 많이 걔가 받으셨죠. 막 갑자기 사춘기 시작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엄마한테 짜증 짜증. 낼 때 용어로 개짜증이라고 하죠? 그때 상처 받 제가 왜 저래? 맞아요. 미리 보는 10년의 예고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미리 보는 10년. 자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래요. 랜스 사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랜스 친구. 야 랜스 참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그래픽도 달라.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2000년대 초반 나왔던 게임 보면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폴리곤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약간 그 머리카락이 칼을 뚫어요. 이거 보시면서 칼이 머리카락 뭔지 알겠어. 그거 묘사하고 너무 좋더라고. 어우. 그런 거 묘사하고. 그리고 이제 파우치 같은 이제 캐릭터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질문은 그거예요. 나만의 렌스나 파우치가 있었다면은 뭘까요?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디즈니에서 아마 하고 있죠. 네. 이벤트를 최애자랑 챌린지를 최애자랑 아마 하고 스토리에서 인스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렌스나 파우치는 라일리가 잊고 싶었던 최애지만 딱 밝히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의 최애는 그 옛날에 카드캐쳐 체리 혹시 아세요? 진짜? 네, 저는 그 옛날에 최애였어요. 오 되게 특이하시네. 초등학교 여자들이 때.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저 초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때 그게 투니버스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 많이 봤었죠. 많이 봤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만화 자체도 재밌었고 그 캐릭터도 저는 되게 좋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이 나이 먹고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 정말 숨기고 싶었던 최애라면 저는 카드캐쳐 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뭐 이 나이 먹고 처음 얘기하는 거는 다들 고백 타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KBS 2 텔레비전에서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걸 했어요. 알아요. 파워레인저. 네, 거기서 누구요? 킴벌리 그 누군지도 핑크. 모르겠어요. 누구요? 핑크? 여자애? 네, 핑크 킴벌리 여자. 네. 왜? 뭐 때문에? 예쁘더라고. 얼굴 까요? 얼굴도 까요. 진짜요? 네. 그러나? 얼굴도- 뭐만 이렇게 얼굴도 까고 변신도 하고 다 합니다. 네. 그랬나?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무적 파워레인저에서 일기에서 이제 핑크 레인저. 네. 핑크 레인저 배우님 왜냐면-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 이분이 이름 찾아보니까 일단은 킴벌리 애나트고 배우분 말고 캐릭터 이름이 배우는 에이미 조 존슨이라고 하네요. 내가 이 성우 팬이어서 그런지 성우분도 기억이 나. 맞아. 이 성우분이 나중에 그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거였냐면은 그 아까 체리 있잖아요. 아까 체리에서 지수 역할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성우분이. 네. 그리고 네티. 네티에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저기 수녀. 수녀. 네네 그 수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캐릭터 친한 친구. 네, 친구 수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우분도 좋아해서 이현선 성우라고 이 성우분도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캐릭터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참. 빨리 동참하세요. 네. 장르 기자님 빨리 동참하세요. 네. 저는 생각 좀 안 해봤는데 저는 조금 만화에 그렇게 깊이 빠지진 않아가지고 렌스가 약간 좀 흑역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만화 캐릭터를 이렇게 빠져서 좋아한 적은 없어서 실사로 제가 저도 실수인데 뭐. 아니요 파워레인저 아니 그 실사가 아니라 저는 인물이에요. 네. 하시죠. 지금 들어가시죠.
가수인데 가수를 좋아했어요. 아 혹시 누구야? 이분은 괜찮죠? 서태지. 아니에요. 아니죠? 저그 정도 그 나이 아니에요? 저도 왜 그래? 저도 서태지 좋아했던 세대라서.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요. 정말 이지훈을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좀 첫사랑이었던 애를 좀 걔랑 동일시 그 분과 동일시하면서 그때 항상 초반에 어린 왕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 있었죠. 있었거든요. 지금은 막 결혼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면서 되게 많이 수치심을 제가 막 느껴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약간 랜스구나. 그럼 네. 랜스가 아니고 거기 뭔데? 그 깊이 그거 그거 비밀 그건데. 네, 이지훈을 되게 그때 사춘기 때 13살 막 그때 되게 좋아해서 막 CD, 카스테이프 막 잡지 다 사서 모으고 막 일기장에 막 오려서 붙이고 막 화보 붙여놓고 방에 이랬던 것 같아요. H.O.T 강타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강타. 근데 엄마가 지저분하다고 강타 브로마이드 뜯어가지고 버렸는데 진짜요? 내가 엄마랑 엄청 싸웠잖아. 그건 매번 싸워야죠. 말도 안 하고 싸우냐고. 싸워야죠. 근데 지금 강타 별로 강타 다시 또 수치심 느껴지고 전 아이돌 좋아했었나 봐요 그때. 아이돌도 아니고 이지훈한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이 그 분이죠. 인형 엄마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인형 불렀던 분 아니에요? 신혜성이랑 같이. 맞아요. 그 그쵸? 전에 원래 1집에 자기 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듀엣으로 부른 거고. 네, 신혜성 고생하고 같아. 있어. 어떡해. 지금 이제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 나왔던 분 아니에요? 거의 화장실 막 멀티 엔터테이너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엔터테이너 막 뭐 다 할 줄 안다고 막 그래서 엔터테이너. 이지훈 기억 안 나겠지만 아무튼 저는 엄청 저한테 최애였어요. 13살. 선배 영화도 나왔어. 그 영화? 영화가 옛날에 비디오로 봤던 건데 여선생 대 여제자. 거기서 미술 선생으로 나와요. 이지훈이요? 네. 나 그 영화 안 봐서 막 봤는데 나 염정아랑 이세영 씨 나오는 건데. 봤는데. 네. 그랬나요? 그때 좀 안 좋아했다면 그러다가 이제 강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G.O.D로 넘어갔어요. 그 두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아무튼 이세영 씨랑 그랬구나. 염정아 씨랑 좋아하는 아마 나와요. 짝사랑하는. 지효도가 그래서 VS 붙은 거예요. VS가. 진짜 되게 부끄럽네요. 빨리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저도 힘든데요. 그러면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버럭이가 파우치 입에다가 쑤셔 넣을 때.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 애니 맞지 마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막 폭력을 하네. 버럭이가. 그거 있었고 저는 그 브라니가 애들 막 조정하고 이럴 때 그 화면을 의자로 던져서 부시잖아요. 애플 광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저기 이슈가 감독, 많았던 맨 처음 생겼던 광고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 그 84년도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1984. 예, 그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리스코 감독이 연출했던 그거 때려 부시는 거. 네. 야, 이거 옛날 진짜 엉망진창 광고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광고 왜냐면 광고론 수업 때 무조건 그거 무조건 듣죠. 무조건 나오는 CF예요. 무조건 배워야 되는. 네. 아무튼 인상 깊었던 장면의 대사가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너의 어떤 모습이든 널 사랑한다. 네. 다 위로가 같이 되었어요. 안으면서 네,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던 블루피 캐릭터. 블루피. 블루피 얘도 그 정신 나간 친구 맞죠? 제 사이벽도 뭐가 필요할까?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제 사이벽이니까 벽을 보고 있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제 사이벽인데 진짜 벽을 보네. 그리고 눈 마주치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 2D 캐릭터죠. 맞아요. 납작한 그 강아지 같은 친구. 친구.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막 이런 거. 이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딱 하긴 이런 이게 맞아. 도라 옛날에 EBS에서 했던 거가 있어요. 도라 그 도라의 동물농장인가 도라가 나와가지고 그 도라요? 우리나라에서 도라 디 익스플로러 했는데 도라 영원하라. EBS에서 채널 돌리면 옛날에 뭐야 그거? 뭐예요? 니켈로디언 건데 니켈로디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라가 백팩이라는 게 있어요. 백팩이라는 배낭 캐릭터가 있는데 이 배낭 캐릭터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를 좀 섞어서 만든 게 이거라고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게 저는 이 캐릭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KBS에서 또 있어. 다 니켈로디언이네. 그 수수께끼 블루라고 심윤섭 씨가 같이 나가지고 심윤섭 씨가 이야기 들려주고 합성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대로 나오면 좀 그러니까 한국 부분만 심윤섭 씨가 나가지고 이제 애니랑 합성한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이제 심윤섭 씨가 이제 이야기 들려주고 옆에 있는 강아지 캐릭터가 뭐 얘기하는 거기서 좀 언급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따지면 뚝딱이 같은 캐릭터가 나온 거 뚝딱이 아니라 우리나라 따지면 뭔 캐릭터 맞을까? 뚝딱이?
뭐 아무튼 뚝딱이 좋아했어. 맞죠? 생각났네. 나 뚝딱이 좋아했네. 저도 좋아했어요. 뚝딱이 좋아했어. 뚝딱이랑 옛날에 그 혼자서도 잘해요. 왜 아침에 그 꺼야 뭐야 거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거 알아. 아실 거예요? 뭐지? 학교 가기 전에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했어요. 잘할 거야. 저도 뭐지, 그거? 초등학교 등교 전에 나왔던 거여서 아니 왜냐면 그 음악 들으면 지각이거든요. 그 음악 들으면 지각 이게 그거랑 떠들썩 그거 뭐야? 하나요 치죠. 모르겠어. TV 유치 하나 둘 셋. TV에서 그건 저도 저 알아요. 그거 매일 그거 알았어요. 들으면은 지각인 거야. 그래서 떠들썩 그 전에 나가야 되거든. 아침마다 가서 아직 끝난 거야. 아침마다 가서 저는 진짜 지옥이야. 지각이야. 진짜 지각이고 막. 드라마 하면 완전 아유, 끝난 거야. 학교 못 가요, 그러면은. 같은 드라마.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캐릭터들에서 좀 많이 나왔던 늑돌이나 막 이런 캐릭터들. 아 늑돌이. 예, 이름 많이 들었죠. 늑돌이. 저뭐 진짜 큐라큐라 옛날이다. 그거 기억 뭐 나는데 뭐 그 뭐지? 드라큘라 뭐 캐릭터 뭐 있지 않았어요? KBS에서? 그거는 두치아프쿠.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갑자기 나오네. 추억으로. 네. 이게 다 빙봉 같은 거죠 이제. 빙봉 같이 이제 죽어 있다 갑자기 깨어나는. 그죠. 그거네. 트리트네트건 같은 경우네. 약간 어디서 그냥 옛날에 옛날의 기억들을 하나 다 꺼내와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다 재밌었어요. 트리트네트건 노래 나오는 거. 음. 그 1편에 나왔던 거 예전에 1편에도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흥미롭고 아무튼 자 이제 넘어가서 근데 만약에 3편을 만든다면 픽사가 만들 것 같아. 지금 흥행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안 만들 이유도 없어. 당연히 나오죠. 네,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생애 주기대로 가겠죠. 이제 사춘기 넘었으니까 이제 뭐 20살이나 연애하는 거 나오지 않을까요? 연애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편이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나엘리의 첫 번째 데이트인가 맞아요. 단편이 하는 있어요. 거 있었어요. 네. 뚱한 남자의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던 그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확장된 게 왜냐면은 저는 이 감정이 분명히 3편들 또 나옵니다. 또 어디서 또 만들어져. 새로운 네. 뭐 추가되겠죠. 근데 이걸 디즈니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왜냐면은 그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 앙큼세포나 이제 그 사랑세포 둘을 섞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한국 거기랑 좀 조인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앙큼세포랑 사랑세포 둘 중에 하나랑 섞어서 그게 하나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근데 저도 3편 나온다면 대학 생활,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뭐 필수가 아닌 느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 학기팀을 대학팀까지 간다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학기랑도 연결해야 되니까. 회사 생활 하는 것도 사회 생활 하는 거 또 하면 재밌겠다는. 그거는 이제 4편. 맞아. 일단 난 사죠. 연예인 것 4편. 같아. 저도 진짜 연애가 대학교 3편, 성인 4편. 5편은 이제 결혼. 노인 결혼이든 느낌으로. 뭐든 미래. 재밌을 것 30대. 같아요. 야 벌써 파이프라인 여러 개 꽂는다 이거. 네, 생애 주기 라인들 쭉 가면 돼.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 세대가 이 나일리 계속 보고 자란 세대가 아마 계속 돈 내고 계속 봐요. 그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같이 늙어가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지 않을까 디즈니가. 머리가 진짜 좋네요. 네, 파이프라인 한번 제대로 꽂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지금 실패했던 게 실사화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의 만화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을 그쵸. 실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와장창 돼버린 거잖아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를 그냥 파이프라인을 뽑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2관왕 작품이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